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권재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월요일 날 고고로 다 종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뇨한 위원장님과 저는 둘 다 의사인데 혁신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뇨한 위원장님께서도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이게 윤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좋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혁신이 죽이면 자기도 죽어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김기현 대표 저거 안 되겠다 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어디 험지를 정하거나 불출마를 지금 당장 할 필요도 없어요. 뭐냐면 울산에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언론의 평가를 보면 김기현 대표 이 얘기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 뭐 이 얘기 호흡이 길면 숨 넘어가죠. 호흡이 길면 숨 넘어가죠.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네, 이뇨한 혁신위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뇨한 위원장이 50% 정도 성공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장해찬 최고위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몇 % 정도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이뇨한 혁신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고요. 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큰 흐름,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씨를 뿌린 셈인데요. 이 열매가 혁신위 활동 기간 안에 맺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이고 예산 전국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이제 2024년이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총선의 시간, 공천의 계절이 돌아오는데 그 즈음에서 이뇨한 혁신위원회가 이야기했던 중진이나 소위 말한 많은 것을 누린 분들의 희생이나 헌신 이런 것들이 열매로 맺어질 거라고 저도 정치 신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고 있고요. 그 열매가 맺어지면 결국 이 공은 어려울 때 씨앗을 뿌린 이뇨한 위원장 덕분이었다라는 제 평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혁신위가 공을 던졌으니 지금은 일단 예산안이나 여러 법안 전국이 집중하더라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정부도 국민의힘도 다 달라진다는 각오로 그 씨앗을 열매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또 이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혁신의 조기 종료 자체가 실패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의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조기 종료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래서 얼마나 변했냐라고 반문해 보면 별로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혁신위에서 성공한 게 있다면 징계 취소를 한 것, 그리고 이어서 시간 끌기에 성공한 것,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 사실 이 비대위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배움을 만들어주기 위한 비대위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조금이라도 변한 걸 보고 싶었을 텐데 거기에는 이르지 못해서 사실상 실패한 혁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해줬다라고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의 뭐 직격탄을 날린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예.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을 표하자면 혁신위에서 이제 1호, 2호, 3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예. 계속 국민적 동력을 만들었어야 하거든요. 국민이 호응할 수 있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이를테면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혁신안으로 동력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그 뭐 친윤이나 중진들의 희생 결단을 요구했으면 흐름이 좀 달랐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수다 보니까 순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국민적 여론이나 동력이 무르익기 전에 조금 앞서 나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제시한 여러 안건들이 대부분 다 긍정 반영되도록 당이 힘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아직 공간이 발족 전이고 총선 기획단 단계이지만 현역 하위 20% 이상 컷오프 하겠다는 거 민주당은 아무도 컷오프 안 합니다. 그냥 현역 하위 20%나 10% 감점 주겠다는 게 다예요. 근데 저희는 현역 하위 20% 이상을 컷오프 하겠다고 밝혔고 혁신위가 이야기한 청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천 신청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각서 쓰는 것 등등 여러 안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간위가 또 발족되고 나면 대부분의 안건이 수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천위로 넘어가면 이제 혁신위가 던진 키워드가 이제 실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안철수 의원을 만났더라고요. 네,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둘 다 의사인데 지금 처방한 약을 환자가 거부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진단이라고 보십니까? 정확한 진단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때 강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조금이라도 변하길 바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 혁신위가 거치면서 국정기조가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개각 때도 보면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세수를 거의 60조 원을 펑크냈어요. 근데 그때 같이 했었던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로 사실상 유임시킨 거랑 거의 다름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국정기조의 변화도 없고 국민의힘의 변화도 없기 때문에 사실 환자가 약을 거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께도 감사하고 대통령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더 혁신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문제인식을 밝히면서 그만둬도 부족한 판에 거의 투항하면서 혁신위를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별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할 생각이 없는 것을 계속 유지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어떤 혁신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의 문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 거취 문제 아니었습니까? 지금 당 안팎에서 상당히 좀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 결단이 늦어지면서 혁신의 동력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좀 추진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결단을 하느냐는 정치인 개개인이 고독하게 선택할 문제이고요. 다만 전체 선거를 지휘해야 되는 대표 입장에서는 예.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설령 혁신위가 요구한 결단을 하더라도 그 시기나 방식에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고민을 할 겁니다. 예. 제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넘겨 짚을 수는 없지만 김기현 대표도 저희가 비공개 회의나 사석에서 대화를 할 때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명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도 걸려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냥 정치 생명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절박한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기와 방식 여러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김기현 대표가 뭔가 자리가 아까워서 뭐 그런 식의 어떤 근시안적인 판단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그런 신뢰가 지도부와 당내에서는 다수 있습니다. 일단 희생은 좀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그 분위기로 부분은 보면 제가 되겠습니까? 앞서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진 예. 않아요. 그마저도 뭐 앞서서 희생할 것이다, 헌신할 것이다 하면 예. 나중 가서 김이 빠지니까요. 그런 것은 이제 김기현 대표의 몫이죠. 예. 다만 의총에서 밝힌 이번 총선에서 만약 패배할 경우 정치 생명 끝내겠다는 발언만 봐도 앞으로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뭐 호흡이 길면 숨 넘어간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적절한 타이밍을 잡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너무 길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울산은 안 나간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냐. 이런 지금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야
좀 총선 임박해서 자신의 거취를 밝히고 싶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서 사실 17%나 격차가 나게 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더 보편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했는데 그걸 끝끝내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선택을 한다 손치더라도 저는 늦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지도부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제 뭐 거취 관련 결정을 좀 뒤로 미룬 상황에서 공천 국면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오늘 국민의힘이 첫 영입 인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명단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정훈 소아과 의사, 박충건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그리고 윤도현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교수 이런 명단을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선정을 한 걸까요? 일단 다양성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각각의 개별 양력을 제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하정훈 원장 같은 경우는 100만 부 이상 팔린 육아 베스트셀러 저자라고 하고 있고 이수정 교수는 범죄 전문가라는 거 우리 모르는 국민들이 예. 없을 겁니다. 구자룡 변호사도 방송에서 연일 맹활약하는 분이고요. 윤도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을 돕는 이 어렵고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영입이 되신 거기 때문에 각각 연령이나 성별 전문 분야가 다 다르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영입된 인재들이 모두 다 뭐 지역구에 출마하거나 선거에 꼭 출마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만 예. 일단 가장 인지도가 높고 주목을 받은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수원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에 해당하는 곳에 출마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우리가 먼저 어려운 곳에 나가서 격전지에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또 다른 후보자들에게는 큰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입 인재 발표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스튜디오에서 보거나 방송을 통해 본 분들이 이제 명단에 많이 보이는데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인재 관련한 발표 경쟁이 이제 시작됐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도 이제 다음 주부터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면면이 뭐 딱히 평가할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탈북민 이런 분들 이렇게 배치하는 것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징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근데 예.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정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예. 하는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인유한 위원장이 사실은 인유한 위원장이라는 개인 자체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기 계신 분도 뭐 구자룡 변호사나 이수정 교수를 제외하고는 다 정치 영역에 있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쉽지는 않겠다. 그 정치의 역할에 예. 성공하기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뭐 추가 명단이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좀 봐야 될 텐데 장해찬 최고위원님, 공정관리위원장은 언제 정해지는 거예요? 글쎄요, 일단 김기현 대표는 12월 중순쯤을 보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보통은 12월 말이나 1월 넘겨서 공관위원장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일찍 공관위를 발족시켜서 예. 공천 관리의 안정성을 꾀하고 또 공천 심사를 그만큼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제 공관위가 발족되면 바로 후보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공천 룰을 정하는 큰 기준부터 우선 세팅을 하고요. 또 현역 의원 중에 저희는 20% 이상을 컷오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 20명에서 30명 컷오프 시키는 거잖아요.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컷오프 시킬지 뭐 당무감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밑작업들을 쭉 해나가는 것이라 아무래도 먼저 발족시켰을 때 이 총선에 대한 관심이 국민의힘에게 좀 우선적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어서 12월 20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중순 안에 발표할 것 같다고 전망이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 예전에 굉장히 좀 충돌도 많았었잖아요. 네, 공정관리위원장. 일단은 예. 정치를 잘 아는 분이어야 된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강단이 있어야 되지만 당 지도부와 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이상적인 본인의 올바른 정치관에 사로잡혀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천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저희 보수당에서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예. 정말 냉정하게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는 현실주의자여야겠죠. 예. 어쨌든 뭐 이번 달 안에는 윤곽이 드러나겠군요. 정치권의 이제 앙숙관계라고 할 수 있죠.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때 아닌 음악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신당 창당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면서 신당의 주제가로 킬리만조로의 표범 조용필 씨의 노래. 안철수 아시죠? 의원이 얼마 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다 대고 이준석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은 이준석 얘기 아니면 기사가 안 나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왜 추천했을까? 혼자 자기 아재 감성에 빠진 거겠죠. 예, 뭐 하이에나 뭐 등장하고 이러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뭐 제가 안철수 의원 디스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그 맞대응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60 넘어서 좋은 거 배우셨다. 예. 그 이준석 대표도 노래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안철수 의원한테 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 뭐 동요 같은 거 좀 추천해 주려 그러다가 제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보면은 뭐 아니면 여기 불교 방송이니까 뭐 이 목탁 치는 거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예 안철수 의원이 듣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노래 추천에도 지금 뭐 날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권지웅 전 의원 나와 네. 계신데요. 네. 먼저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곡으로 추천을 했잖아요. 좀 네. 적절한 선곡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적절한 선곡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시간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려고 하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비유한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고 하면 함께할 당원뿐만 아니라 함께 출마할 사람들을 규합해 낼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함께 출마할 사람들을 받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정말로 공천 신청을 하고 정말로 후보가 되는 것은 되게 문턱이 높은 일이에요. 예. 상당한 정도의 소통과 결의가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단순히 온라인 신청자가 있다고 해서 후보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냐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후보군에 넣는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이 이 곡을 선택한 건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가사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런 가사가 저 안에 들어있죠.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가사를 좀 염두에 두고 추천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이준석 신당은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가게 되겠죠. 만약에 신당을 발족시킨다면. 처음에는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에게 질척거리다가 차이고 비명계에게 질척거리다가 원칙과 상식은 우리 그럴 생각 없다 하고 이낙연 전 대표와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그럴 생각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벌써 이슬이 되고 있죠. 이런 현실을 안철수 의원은 노래로 풍자한 건데 이 정도의 풍자와 비판은 정치권에서 얼마든지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뭐 비판을 하거나 풍자를 하거나 해악으로 맞상대하면 되는데 나이 60 넘어서 좋은 거 배우셨다? 이런 발언은 진짜 말 그대로 나이 60 넘은 분에게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상 할 수 있는 발언인가? 그러니까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춘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처럼 반듯한 청년도 정치권에 진짜 많아요. 근데 청년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이 어른들에게 싸가지 없지만은 않다는 거 이 자리 빌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저희는 반듯한 두 분의 청년 최고위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저는 좀 상대적으로 덜 반듯한 편입니다. 덜 반듯하십니까? 네, 워낙 오늘 반듯하셔가지고. 굉장한 칭찬을 받으셨는데 네. 한마디 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쨌건 이제 장희찬 전 최고님도 그렇고 저도 나이 가지고 공격하거나 그럴 일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해서 되겠습니까? 예.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얘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희가 추후에 전해드리겠고요.